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란이 피기까지 있는 2차 시고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팅커벨, 오늘 기분 어때? 불러주셔서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럼 출발해 봅시다. 선생님 설문지를 좀 봤는데 거기서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울림 소리가 작품에서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전체 퍼져 있습니다. 모란, 모란, 는, 봄, 나, 리을, 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죠? 네, 봄, 보람 이런 것들 어, 울림 소리를 많이 써서 물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변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커벨이 잘 설명해 줄 것 같아가지고. 그 변주라고 하는 것은 음악 용어에서 온 거예요. 변주. 여러분 캐논 변주곡 들어보셨죠? 이게 비슷한 음이 변형을 하면서 계속 연주가 되잖아요. 그 변주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변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미상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랑 완전 똑같지는 않죠. 그죠? 근데 유사한 어떤 식구를 좀 변형해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문학에서 변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왕 변주라는 단어를 본 김에 우리 커벨에게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시켜보겠습니다. 팅커벨, 캐논 변주곡 들려줘. 캐논 변주곡 들려드릴게요. 음악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학 수업. 힐링하세요. 나는 바쁘다 하는 사람들은 뒤로 넘기기 하시면 됩니다. 잠시 10초간 눈을 감고 캐논 변주곡에 몸을 맡겨봐요. 팅커벨, 노래 꺼줘. 그리고 경어체 두 개를 반복하면서 운율 형성한다고 했는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있었더라? 부사어를 쓰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정서 강조죠. 정서 강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물어본 학생인데 그게 아니고 이런 부사를 통해서 정서 강조 효과를 얻는다 하는 게 효과였고요. 그러면 학습지 풀이해 볼까요? 어, 학습지 보시고 제재 기간 다 넘어가고, 모란이 피기를 뭐 했었죠? 1, 2행은 기다림이죠. 기다림. 빨간 글자. 기다림. 3행에서 10행은 모란이 지고 난 후 서름, 상실감, 서러움, 서러움이 서름이네. 섭섭함. 이렇게 했겠죠? 11행과 12행은 여전히 모란이 피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 기다림, 그리고 이런 감정, 그리고 기다림에서 기다림, 이렇게 순환한다고 했었죠. 주제는 소망에 대한 바람과 뭐겠죠? 기다림.
특징은 수미 상관, 쌍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임.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서 그쵸, 주제 의식을 강조하겠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그래서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표현했다. 그 다음 상징적 시어.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모란, 보험, 보람, 360날, 찬란한 슬픔의 봄인데요. 모란은 뭐죠? 그쵸?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름다움. 소망, 희망, 보람, 삶의 가치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모란은 뭐다? 소망의 대상이다. 그 다음 봄입니다. 봄은 소망의 대상인 모란이 피는 계절,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했었죠. 보람은 모란이 피었을 때 느끼는 기쁨, 소망의 내용. 이거 안 했네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점. 360날은 어떤 의미를 했었죠? 슬픔의 깊이, 정감의 깊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슬픔의 봄, 이거는 모란이 피는 어떤 화자의 기쁨, 그리고 모란이 지는 슬픔. 쉽죠?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순된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역설법 내지는 모순 형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유를 형성하는 요소. 이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필기를 안 하고 말로만 했었죠. 이 다 학습지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문유를 형성하는 요소 5가지인데요. 를테오라고 하는 의문형을 이제 2번 썼죠. 2번 썼으면 반복한 겁니다. 이것을 가군이라고도 했었죠. 2번 모란이라는 시어를 되풀이하여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3번 뭐였죠? 수미 상관 구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이게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태적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제를 강조한다 하는 거. 그럼 수미상관의 어떤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되겠죠? 4번 어떤 소리? 그쵸? 울림 소리 사용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 그래서 운율을 형성한다. 5번 짧은 시행과 긴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서 이게 그 수미상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형성했다. 자, 4번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 살펴보겠습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와 경어체,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우엄내다. 섬세한 정서 표현하고 부드러운 어감을 형성한다. 여성적 어조. 감각적 묘사. 뚝뚝이라고 하는 것은 모란이 뭐하는 것, 낙화하는 행동, 낙화하는 모습을 마치 눈앞에서 보이듯 생동감 있고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감각, 어떤 감각이었습니까? 그렇죠, 시각이었죠. 과장법.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를 뭐했다? 잃어버렸다고 했죠. 잃어버린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했다. 자, 역설법.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는, 그렇죠,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사어 많이 썼었죠. 부사어를 통한 정서 강조. 자, 첫 번째 뚝뚝이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화자의 안타까운, 모란이 떨어지는 안타까움. 두 번째는 비로소라는 부사어를 써서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했었고요. 3번 한양, 360날 한양, 화자의 섭섭함과 슬픔을 강조하고, 마지막 이제 수미상관이 있었죠. 앞부분, 마지막 부분에 아직
기둘리. 그래서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강조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환 구조였죠. 이제 순환 구조. 개화, 재생, 낙화, 소멸, 개화, 재생. 그래서 순환 구조고 기다림에서 슬픔, 상실감, 그리고 다시 기다림. 그래서 순환 구조를 통한 주제를 강조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학습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시의 시상은 기다림, 상실, 뭐였죠? 그렇죠. 기다림, 순환적 구조다. 2번, 이 시는 모란의 뭐와 낙화, 그렇죠. 개화와 낙화. 제재로 화제의 정서를 형성하고 있고. 3번, 이 시는 세련된 시여,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 통해서 문학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상징적인 시여로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아닙니다. 5번,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의 흐름. 맞죠? 모란이 피고 지고 다시 피는 시간의 흐름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 를테어, 리을테오라는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7번, 이 시의 중심 소재로 화자가 추구하는 소망의 대상을 찾으시오. 뭐였습니까? 저 모란이죠. 8번,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계절은 봄이죠. 9번,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 시행을 찾아보시오. 보시오. 중요한 거는 시행을 찾아 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글씨가 너무 안 좋아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고, 이 시의 앞의 두 행과 마지막 두 행을 통해 알 수 있는 표현상 구조 방법 너무 쉽죠. 수미상관. 11번, 동일한 구절이 반복된 부분을 찾아 쓰시오. 뭘까요? 이거 모르는 학생 많을 텐데. 중요한 건 동일한 구절입니다. 답은 무란히 피기까지는 입니다. 12번, 상승과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는 부분 어딜까요? 그렇죠. 뻗쳐 오르던 그렇지.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이 부분입니다. 팅커벨, 지금 기분 어때? 말 걸어줘서 기뻐요. 항상 기분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갑니다. 지금 아기를 재우고 수업을 찍어야 돼서 매우 피곤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더 읽어보기 주제통합적 읽기 활동입니다. 주제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작가의 어떤 다른 작품을 보거나 이 한 주제와 관련된 다른 작품을 보는 것을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김영랑 작가의 다른 작품인 도글차고를 감상해보고 주제와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고 일시정지해서 읽어보고 같이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색깔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따로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선생님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필기의 주체성, 능동성을 좀 확립하길 바랍니다. 제목은 도글차고입니다. 동일한 작가 김영랑의 도글차고인데요. 일단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고요. 김영랑 작가가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도 이런 일제강점기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 그런 저항 의지를 가지고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의 순결성을 지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시고요. 이것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순수 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시입니다. 독을 차고가 제목인데 이때 독이라고 하는 게 그 장독대의 독이 아니라 그 독약할 때 그 독입니다. 포이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엄정화 포이즌이라는 노래 아나요? 우리 커벨에게 한번 노래 시켜볼까요? 팅커벨, 엄정화의 포이즌 들려줘. 엄정화의 포이즌 들려드릴게요. 한 10초만 들어볼까요? 신나. 팅커벨, 노래 꺼줘. 궁금하신 분은 넬론을 검색하세요. 진짜 신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능 금지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을 차고 어쨌든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본인도 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얘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를 상징합니다.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를 나타낸다. 그거 보시고 그것을 찬다고 했어요. 이걸 품는다.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다.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나왔네요. 표면적으로 드러났죠. 독을 찬 지 오래다. 이 독은 뭐가 된다? 그죠? 부정적 현실에 대해 맞선 대결 의지라고 했었죠. 저항 의지 혹은 대결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드릴게요. 부정적 현실에 맞선 대결 의지 또는 저항 의지라고 해도 됩니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자, 이거 지금 잘못됐는데 이렇게 단락 구분이 돼야 됩니다. 새로 뽑은 독버섯이 아니고 독가지고요. 벗은 다음 행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인쇄해서 실수를 했네요.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독은 독인데 아직 아무도 해하지 않았대요. 뭔가 순수하죠. 그래서 이것을 내면적 순수함이라고 합니다. 내면적 순수함. 그리고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벗이 나에게 충고를 하고 있네요.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자, 지금 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독을 흩어버리라고 한대요. 얘는 현실 수능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나와 대조되는 거죠. 나와 대조된다.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너나 죽으면 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지라져는 다 닳고 없어지는 겁니다. 닳아 없어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허무하다는 거죠.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 자, 이 부분은 지금 벗의 충고입니다. 되게 대화 형식이에요. 말을 나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벗의 충고인데 이 벗은 허무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허무하다. 그래서 그 독 왜 가지고 있노?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 이거죠. 내 사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 뒤. 이 부분은 나의 대사입니다. 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허무한 데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허무함에 대한 인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허무함에 대한 인정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허무함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화자도 허무하다 하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시상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본인도 생각했지만 자, 앞뒤로 덤비는 이리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매. 그럼 이 이리승냥은 부정적인 거겠네요. 이리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일제 강점기가 될 수도 있고 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화자가 맞서 싸우고 싶은 대상이죠. 맞서서 싸우고 싶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노림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삶의 의지가 되겠죠. 순결한 삶의 의지를 노리고 있는데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키우라 내 맡긴 신세임을. 지금 이 부분이 처참한 화자의 어떤 처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글씨 어떡하죠?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자의 어떤 강한 의지 나타내고 마금날 죽는 날이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그러면 이 외로운 혼은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그걸 건지기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의지, 외로운 혼이라고 하는 어떤 순결한 의지, 그런 것들을 지키고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하는 겁니다. 제재를 보면은 자요시, 서정시고 의지적이고 이거는 저항적이겠죠. 직설적, 상징적. 특징 벗의 삶과 나의 삶이 대조를 이루며 시상이 전개되고 상징적 표현 이게 뭐냐 독 그래서 저항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 대화체 혹은 대화 형식이라고도 합니다. 얘를 사용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와 하자의 태도를 비교하는 건데 이제 모란이 피기는과 독을 차고를 주제와 하자의 태도면에서 비교하기로 했잖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소망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이었고 화자의 태도는 화자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어떤 개인적 차원의 태도였다면 독을 차고는 주제가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죠. 부정적 현실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대결 의지가 되겠죠. 이게 주제입니다. 따라서 화자의 태도는 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불의에 맞서 저항하려는 의지 그것을 다짐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 차원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개인적 차원이었다면 독을 차고는 어떤 사회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차원으로 일제강점기에 맞서려고 하는 의지를 다졌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설문지 작성 간단하게 하시고 없으면 없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